네, 많은 분들이 송승기 선수에 대해서 놀라고 계실 겁니다. 왜 놀라냐? 아니, 뭐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이런 선수일 줄은 몰랐다. 어떻게 또 150을 던지냐, 왼손인데 9라운드 전체 87순위로 지명했는데 어떻게 이런 선수가 또 튀어나왔냐? 많이들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백성진 스카우트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선수를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고 지명을 했는지 물어봤는데요. 일단 당시로 돌아가서 이 송승기라는 선수를 생각을 하면은 2학년 때는 꽤 탑 클래스였대요. 그래도 뭐 어쩌면 2라운드 안에 늦어도 3라운드 안에 뽑힐 만한 왼손 투수다 라고 스카우터들이 판단을 했대요. 당연히 백성진 팀장도 송승기라는 이 왼손 투수를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 시기에 LG가 좀 왼손 투수를 집중적으로 지명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왼손이 좀 더 팀에 필요하다, 좀 많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왼손을 많이 봤는데 또 송승기라는 선수한테 좀 꽂힌 부분이 있었다. 2학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선수가 이제 야탑고 나왔는데 야탑고 3학년 때부터 팔꿈치가 좀 안 좋았대요. 그러면서 경기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야탑고 때 기록을 보면은 경기 수가 적고, 그리고 그 정규 경기 첫 경기가 굉장히 늦은 시점이에요. 여름에 이제 정규 경기를 처음으로 치렀더라고요. 그래서 드래프트가 9월, 10월인데 이 선수가 그 시점에는 뭐 10경기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네, 굉장히 적은 경기밖에 드래프트 전까지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표본이 없는 거죠. 더불어서 팔꿈치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구속도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더 안 나왔대요. 그래서 다른 팀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2학년 때까지는 좋았는데 3학년 때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상위 지명을 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LG 또한 이 선수를 상위 라운드에서 지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9라운드까지 이제 이 선수가 밀렸고 지명 찬스가 생기면서 이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요. 백성진 팀장은 일단 송승기 선수에 대해서 공을 던지는 폼이 정말 좋았다. 제구도 괜찮았고 2학년 때는 구속도 140대 나왔다. 그리고 9라운드에서 이 선수를 지명하게 됐는데 뭐 9라운드에 뽑았으니까 뽑고 나서 데리고 와서 수술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이 라운드니까 그렇게 부담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이 옛날에는 못 뽑았다 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못 뽑았다라고 한 이유가 이 백성진 팀장이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옛날이었으면은 이제 지명하기 전에 이제 드래프트 하기 전에 막 회의를 하잖아요. 옛날이었으면 이렇게 부상 경력 있고 수술 받을지도 몰라요. 이런 선수는 아예 못 뽑겠대요, 위에서. 아예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뭐하러 얘 데려와서 뽑아서 수술시켜. 우리가 뭐하러 재활시켜. 이런 여론이 있었대요, 구단 내부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렇게 수술한 선수가 나오면은 얘 왜 뽑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제 LG 스카우트는 2019년, 2020년도, 21년도 이때부터 거의 드래프트 지명에 있어서는 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이제 단장이랑 이렇게 회의를 거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스카우트 팀이 뽑고 싶은 대로 뽑습니다. 그렇게 차명수 단장이 허가를 했어요. 스카우트 팀이 가장 잘 아니까, 가장 오랫동안 선수를 봐왔고 그리고 히스토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스카우트 팀이 재량껏 잘 판단해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권을 맡깁니다. 그래서 혹시 뽑고 나서 수술하게 되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뭐 수술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잘 던질 겁니다. 좋은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요. 그래서 수술 리스크가 있어도 그냥 스카우트 팀이 재량껏 뽑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진 팀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명수 단장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정권을 주시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선수를 지명할 수 있다. 그래서 송승기를 지명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송승기 선수 뽑은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선수가 있어요. 유영찬 선수. 기억하시죠? 유영찬 선수도
아마추어 시절에는 딱히 이렇게 막 돋보이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선수를 두고 굉장히 이제 백성진 팀장이 주목한 부분이 이 투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투구 폼. 예, 투구 메커니즘이 정말 좋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온다. 그리고 구속도 조금 오르고 있긴 했다고 합니다. 구속도 고교 시절에 비하면은 대학교 시절에 훨씬 더 좋아졌고 뭔가 성장하는 모습은 보였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투수로서 완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그야말로 뭐 소신픽을 한 거죠. 네, 소신을 갖고 과감하게 지명을 한 건데 유영찬 선수가 대박이 터졌죠. 근데 송승기 선수도 뭔가 느낌이 비슷합니다. 투구 메카닉을 주목했고 제구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봤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한 가지 또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이거 몇 년 전 얘기야. 한 15년, 16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취재 기자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때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그때 이제 드래프트 하기 전에는 뭐 단장, 그리고 각 파트 코치, 뭐 프런트, 뭐 운영팀장, 그리고 스카우트팀 한 15명 정도가 회의를 했대요, 옛날에는. LG가 한 15년, 16년 전에는 드래프트 하기 전에 15명, 16명 정도가 다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고교 대학교 선수들 영상을 다 한 명 한 명씩 봤대요. 봤는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전하다 보니까 스카우트 팀이 원한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유이간 선수를 뽑으려고 했었대요, 옛날에. LG가 유이간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이간 그 대학교 때 투구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중심 이동도 잘 되고 메커닉도 좋고 그래서 이 선수 하이 라운드에서 순번이 맞으면은 뽑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스카우트팀이 좀 이렇게 추천을 했대요. 많은 분들이 있는 앞에서 그랬는데 뭐라고 했더라? 뭐 하여튼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몸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스카우트팀한테 뽑지 말아라 얘는 지명 대상에서 제외를 해라. 예,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 15년, 16년 전만 해도 LG는 스카우트팀이 가장 오랫동안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고 리포팅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드래프트 들어가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는 정반대의 지명을 할 때도 있는 그럴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 스카우트팀한테 굉장히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스카우트팀이 또 그만큼 잘 뽑고 그리고 저는 가장 또 주목해볼 만한 게 그 스카우트 분들이 이천에 자주 가세요. 이천에 자주 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합니다. 이천에 있는 코치들한테 이 선수가 고교 시절에 이랬다, 대학 시절에 이랬다,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지금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 전달해 주겠다 하면서 지금 LG가 육성이 잘 되고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스카우트 팀과 현장 코칭 스태프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이랬다 이걸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게 또 차이가 있거든요. 선수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저는 뭐 이따가 금요일 날 야수 이제 퓨처스 리포트 하는데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또 괜찮다고 해요. 예, 점점 지금 다시 팜을 채워가고 있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전역하는 선수들도 많고 그런데 아마 이러면은 내년 정도가 되면은 또 퓨처스 리그에서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가 지금 들어요. 그리고 일단 올해는 이 송승기라는 또 히트작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선수 아시겠지만 신인왕 자격도 있습니다. 네, 신인왕 자격이 있어서 뭐 첫 경기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는데 첫 경기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5이닝 이상 꾸준히 소화한다면은 선발 투수니까 또 신인왕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송승기 선수를 좀 주목해 보고 싶고요. 로테이션대로 돌아간다면은 송승기 선수는 이제 금요일날 기아전이 되죠. 네, 금요일날 기아전이 되는데 기아를 상대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또 기아도 굉장히 강한 왼손 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키는 송승기 선수가 뭐 나성범이라든지 최영우라든지
정말 이 강한 왼손 타자들한테 얼마나 또 장점을 발휘하냐. 그리고 지금 위즈덤이 미쳤습니다. 위즈덤이 지금 매 경기 홈런을 치고 있는데 또 위즈덤한테 어떤 방향으로 승부를 할까, 이게 키가 아닐까 싶어요. 송승기 선수의 기아전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송승기 선수의 지명에 대한 비하인드 이렇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은 백성진 팀장도 물론 송승기 선수가 150을 던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백 팀장께서 예상한 송승기 선수의 프로에서의 모습은 그래도 꾸준히 로테이션 돌고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왼손 투수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150은 당연한 얘기지만 모두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입니다. 덧붙여서 수직 무브먼트로 따지면은 송승기 선수가 손주영 선수보다도 높다. 데이터 분석팀에서는 RPM은 손주영, 그리고 그 포심과 변화구의 콤비네이션도 손주영. 하지만 단순히 포심의 수직 무브먼트만 놓고 보면은 송승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송승기 선수의 포심이 굉장히 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아까 포크볼 말씀드렸잖아요. 송승기 선수도 포크볼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속성으로 배운 거예요. 거의 캠프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고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뭐 하나전 보면은 이 포크볼을 6회였나요? 7회였나요? 거의 뭐 위닝샷을 거의 남발하듯이 했는데 이게 완전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송승기 선수가 습득력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포크볼이 원래 없었고 원래는 체인지업이 결정구였던 선수입니다. 약간 그 벌컨 체인지업 느낌으로 그립을 잡는 그 체인지업이 원래 송승기 선수의 위닝샷이었는데 어느새 포크볼까지 지금 빠르게 터득을 해가지고 이 포크볼 하나로 한 이닝을 그냥 지워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도 하나전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이 선수를 두고 기대할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래서 또 기아전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